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제 26번째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평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면 좀 키울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4급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무평가 대상은 1급부터 9급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4급 이상. 그래서 4급 이상은 뭐 한다? 성과 계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쪽에서는 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나뉘는데 이런 근무성적 평가, 즉 근평에 대해서는 4급 이상, 5급 이하로 나뉜다 라고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은 직무성과 계약제를 하는 거예요. 성과계약 등 평가 연 1회 합니다. 12월 말에 하는 건데요. 일단은 미리 이제 성과계약을 맺는 겁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니?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럼 너는 뭐를 해라 라는 하향식으로 보통 이제 성과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는 성과계약을 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일단 피평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가자가 평가하고 확인자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평가자가 나 이건 평가 너무 나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평가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자, 이제 5급 이하 한번 보실까요? 우리 5급 이하.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성적 평가를 합니다. 연 2회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두 번 하는 건데요.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씁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리고 실적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0점, 50점. 실적 50점, 능력 50점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태도나 부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피평가자가 있으면 평가자가 평가를 합니다. 확인자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피평가자가 나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도 하나 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에서 내가 만약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드디어 조정 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성과계약하고 근무성적평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두 개 다 복수평정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다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근무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우리 근평에 대해서는 소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소청이 불가다. 그러니까 소청심사의 소청은 불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처럼 근무성적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승진 같은 경우는 소청이 불가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급 이상은 성과계약이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입니다. 그리고 성과계약은 연 1회 12월 31일 날 하는 거고요.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가 원칙이고 또는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약은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근무성적평가는 실적 50, 수행 능력 50. 물론 태도나 부서평가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과계약은 평가 방법은 4급 이상은 절대나 상대평가하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은 상대평가입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인데 매우 우수는 20% 언더로 미흡과 매우 미흡은 10% 이상 줘라 라는 거고요. 근무성적평가는 상대평가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성과계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평 결과는 소청 대상이 아니다. 까지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급 이상은 뭐라고요? 직무성과 계약을 합니다.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를 한다 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세요. 자,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 평가로 구분된다. O, X, X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몇 급 이상 성과계약은 4급 이상. 그 다음에 우리 근무성적 평가는 몇 급 이하? 5급 이하.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0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왜 X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고 6월 30일, 12월 30일 두 번 하는 건 성과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무성적평가 되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가 이렇게 딱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다음 평가를 우리 많이 한 적 있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상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위가 나를 평가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면 평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나를, 옆이 나를, 밑이 나를, 밖이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계층과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네가 나를 평가해? 이런 식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다면 평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충 자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영양평가 제도는 이제 근무성적 평정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고위공무원단 되기 전에 영양평가하는 거죠. 미래의 잠재력을 사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틀렸습니다. 과장 이상이에요. 우리가 1, 3급 실국장하고 상급 중에 이제 아직 고위공무원단에 못 들어갔지만 과장들 있죠. 거기가 영양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성과평가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딩동댕동. 옛날에 보통 펠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과평가는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가 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가는 몇 급 이하?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갑니다. 3번 되겠습니다. 현행평가 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딩동딩동. 4급 이상은 성과계약,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면평가 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상사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저한테 어깨 한번 잘 두드려주고 일 잘한다 응원해주고 맛있는 밥 사주는 그런 상사를 평가를 더 높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룰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 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무성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4급 이상. 그 다음에 5급 이하가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되겠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상하급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하향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MBO와 차이집니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MBO는 우리 이렇게 했죠. 너 차 몇 대 팔 수 있어? 저 10대 팔 수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상향식인 겁니다. 반면에 직무성과 계약은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야, 너 이번에 원래 매출 100억 해야 된다 라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하향적입니다. 하지만 두 개 다 뭐를 강조한다? 성과를 강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가제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 협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논논논뇨 X입니다. 자, 근무성적 평가냐 우리 성과 계약이냐 다 사전 협의가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너 원래 어떤 일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다 사전 협의가 허용된다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성과 계약제는 몇 급 이상 공무원 간의 공식적 성과 계약을 체결한다. 성과 계약은 몇 급 이상? 4급 이상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무 성적 평가제는 몇 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평가가 실시된다. 자,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몇 급 이하? 5급 이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근무 성적 평가제에서 평가 단위는 누가 정할 수 있다. 빵빵빵빵. 여러분,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의 평정 중에 금평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다 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행복합시다 시즌2 26번째 테마를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27번째 테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